60세 이후 더 나은 수면법, 편안한 잠을 위한 저의 전문가 조언. 정말로 상쾌하게 잠에서 깨어난 마지막 기억이 언제인지 생각해보세요. 60세가 넘으셔서 그 기억이 아득하게 느껴진다면 분명히 혼자만의 길을 걷고 계신 것은 아닙니다. 제가 오늘 여기 있는 이유는 수면 문제가 압도적으로 느껴질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선의의 친구들이 30년 전에는 효과가 있었지만 지금의 삶에는 맞지 않는 것 같은 해결책을 제안할 때 더욱 그렇습니다. 놀라실 수도 있는 사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을 못 자는 것이 노화의 불가피한 부분은 아닙니다. 나이가 들면서 수면 패턴이 자연스럽게 변화하지만 이러한 변화에 맞서 싸우기보다는 함께 작용할 수 있는 부드럽고 검증된 방법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이 마땅히 누리셔야 할 평화로운 밤을 되찾는 데 도움이 될 7가지 따뜻한 전략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새벽 3시에 천장을 바라보고 계시든 하루가 시작되기도 전에 피곤함을 느끼시든 이러한 팁들은 여러분의 특별한 필요에 맞게 특별히 고안되었습니다. 편안히 자리를 잡으시고 수면과의 관계를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는지 함께 탐구해 보겠습니다. 1. 변화하는 수면 구조 이해하기. 좌절감을 느끼며 저를 찾아온 활기찬 72세 여성 마가렛 씨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예전에는 아기처럼 잤는데 그녀가 말했습니다. 지금은 몇 시간마다 깨어나는데 무엇이 잘못된 건지 모르겠어요. 마가렛 씨가 깨닫지 못한 것은 그녀의 수면이 실제로는 그녀 나이에 완전히 정상적인 패턴을 따르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우리의 수면은 자연스럽게 더 가벼워지고 단편화됩니다. 젊은 시절에 누렸던 깊은 잠 단계는 자연스럽게 줄어들고 더 가벼운 수면 단계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이는 예전에는 방해가 되지 않았던 소리에 더 쉽게 깨어날 수 있고 아침에 자연스럽게 더 일찍 깨어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핵심은 적응과 결합된 수용입니다. 이러한 변화에 맞서 싸우는 대신 우리는 그것들과 함께 일할 수 있습니다. 마가렛 씨는 이른 아침 깨어남을 문제로 보지 않고 조용한 성찰이나 부드러운 스트레칭의 기회로 보는 법을 배웠습니다. 억지로 다시 잠들려는 좌절스러운 노력을 멈추고 대신 이러한 평화로운 순간들을 받아들였습니다. 침대 옆에 작은 일기장을 두는 것을 고려해보세요. 밤에 깨어날 때 불안하게 시계를 보는 대신 감사한 일이나 부드러운 생각을 적어보세요. 이것은 여러분의 마음을 걱정해서 평화로 옮겨 자연스럽게 다시 잠들기를 더 쉽게 만듭니다. 2. 개인적인 수면 안식처 만들기. 침실은 하루의 끝에 부드러운 포옹처럼 느껴져야 합니다. 침실을 진정한 안식처로 만드는 것만으로 수면을 변화시킨 80세 은퇴 교사 로버트 씨를 생각해보세요. 그는 작은 변화들이 수면 질에 엄청난 차이를 만든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온도는 많은 사람들이 깨닫는 것보다 더 중요합니다. 특히 나이가 들면서 더욱 그렇습니다. 우리 몸은 예전만큼 효율적으로 온도를 조절하지 못하므로 침실을 약간 시원하게 18도에서 20도 정도로 유지하는 것이 편안함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로버트 씨는 침구류에 가볍고 통기성 있는 원단을 사용하는 것이 밤을 훨씬 더 편안하게 만든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조명도 마찬가지로 중요합니다. 눈이 노화하면서 빛에 더 민감해져 자연수면 호르몬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암막 커튼이나 편안한 안대를 고려해보세요. 전자기기의 작은 불빛들도 방해가 될 수 있으므로 이런 부드러운 빛들을 제거하거나 가리려고 노력해보세요. 소음 관리도 중요합니다. 완전한 정적이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일관되고 부드러운 소리는 진정시킬 수 있습니다. 간단한 선풍기, 백색 소음기 또는 심지어 부드러운 자연 소리도 여러분을 깨울 수 있는 갑작스러운 소음을 가릴 수 있습니다. 로버트 씨는 작은 선풍기의 부드러운 윙윙거림이 일관된 소리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공기순환에도 도움이 된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침실을 평화의 장소로 만드세요. 업무 자료, 청구서 또는 스트레스나 정신적 자극을 일으킬 수 있는 모든 것을 제거하세요. 이 공간은 여러분의 마음과 몸에게 휴식하고 회복할 시간이라는 신호를 보내야 합니다. 3. 저녁 루틴의 부드러운 기술.
저녁 루틴이 실제로 그녀를 깨어있게 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한 할머니 엘레노어 씨의 이야기를 공유하겠습니다. 그녀는 저녁을 뉴스 시청, 청구서 처리, 또는 가족과 여러 걱정거리에 대한 집중적인 전화 통화로 보내곤 했습니다. 이러한 활동들이 생산적으로 느껴졌지만 실제로는 마음을 진정시켜야 할 때 그녀의 정신을 자극하고 있었습니다. 부드러운 저녁 루틴을 만드는 것은 평화롭게 휴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허락을 자신에게 주는 것과 같습니다. 이것이 복잡하거나 시간이 많이 걸릴 필요는 없습니다. 엘레노어 씨는 이제 잠들고 싶은 시간 약 2시간 전에 마무리 루틴을 시작합니다. 집 전체의 조명을 어둡게 하는 것으로 시작하는데 이는 몸에게 저녁이 다가오고 있다는 신호를 보냅니다. 평화를 가져다주는 부드러운 활동들을 포함하는 것을 고려해보세요. 이는 긍정적인 책 몇 페이지 읽기, 부드러운 음악 듣기, 또는 가벼운 스트레칭일 수 있습니다. 엘레노어 씨는 앱소염을 넣은 따뜻한 목욕이 근육을 이완시킬 뿐만 아니라 그 후 체온을 낮춰주어 자연스럽게 졸음을 촉진한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저녁에는 자극적인 활동을 피하세요. 여기에는 긴장감 넘치는 TV 프로그램, 흥미진진한 책, 격렬한 토론, 또는 복잡한 문제 해결이 포함됩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주간의 활동적인 모드에서 수면의 수용적인 모드로 전환할 시간이 필요합니다. 루틴의 일관성을 만드세요. 주말에도 대략 같은 시간에 잠들고 일어나는 것은 몸의 내부 시계를 조절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러한 일관성은 나이가 들면서 더욱 중요해지는데 우리의 일주기 리듬이 덜 견고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4. 더 나은 수면을 위한 몸 영양 공급. 하루 종일, 특히 저녁의 음식과 음료 선택이 수면 질에 크게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푸짐한 저녁 식사와 저녁 커피를 좋아했던 75세 제임스 씨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는 잠들려고 할 때 왜 불편하고 불안함을 느끼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소화가 자연스럽게 느려지는데 이는 취침 시간 가까이에 큰 식사를 하면 불편함을 야기하고 수면을 방해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제임스 씨는 주된 식사를 하루 중 더 일찍 하고 저녁 식사는 가볍고 소화하기 쉽게 유지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취침 최소 3시간 전에 저녁을 먹는 것이 그의 편안함에 놀라운 차이를 만든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카페인 민감성은 종종 나이와 함께 증가하며 카페인은 예상보다 훨씬 오래 체내에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심지어 이른 오후에 마신 커피도 취침 시간에 여전히 수면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제임스 씨는 오후와 저녁에 허브차로 바꾸었고 실제로 이완을 촉진하는 카모마일, 패션플라워, 레몬밤 같은 맛을 발견했습니다. 알코올은 처음에는 졸리게 만들 수 있지만 실제로는 밤 늦게 수면 질을 방해합니다. 자주 깨어나게 하고 더 깊고 회복력 있는 수면 단계에 도달하는 것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가끔 술을 즐기신다면 저녁 일찍 마시고 항상 음식과 함께 하려고 노력하세요. 하루 종일 수분을 유지하되 야간 화장실 방문을 최소화하기 위해 저녁에는 수분 섭취를 줄이는 것을 고려해보세요. 제임스 씨는 취침 약 1시간 전에 작은 잔의 따뜻한 우유나 허브차가 방해되지 않으면서도 이안을 준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5. 부드러운 운동과 햇빛 노출. 신체 활동과 빛 노출은 천연 수면 약처럼 함께 작용하지만 접근법은 몸의 현재 능력에 부드럽고 적절해야 합니다. 관절염과 이동성 문제로 인해 유익한 운동의 날들이 지났다고 생각했던 83세 도로시 씨의 이야기를 생각해보세요. 도로시 씨는 부드러운 운동조차도 수면 질에 상당한 차이를 만든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녀는 간단한 의자 운동과 동네 주변의 짧은 산책으로 시작했습니다. 핵심은 강도보다는 일관성이었습니다. 하루 중 15에서 20분의 부드러운 운동만으로도 취침 시간에 자연스럽게 더 피곤함을 느끼는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아침 햇빛 노출은 수면 각성 주기를 조절하는 데 특히 강력합니다. 도로시 씨는 햇볕이 잘 드는 창가에서 아침차를 마시거나 날씨가 허락할 때는 몇 분간 밖으로 나가는 것을 즐거운 의식으로 만들었습니다. 이러한 자연광은 몸의 내부 시계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고 수면의 타이밍과 질을 모두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이동성이 제한되어도 낙담하지 마세요. 부드러운 스트레칭, 앉아서 하는 운동,
또는 심지어 심호흡 운동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목표는 몸이 밤에 휴식할 준비가 되도록 하루 중 몸에 약간의 부드러운 자극을 주는 것입니다. 타이밍도 중요합니다. 하루 종일 부드러운 운동은 도움이 되지만 취침 시간 가까이의 격렬한 활동은 자극적일 수 있습니다. 도로시 씨는 아침 산책과 오후 스트레칭 루틴이 완벽하게 작용하여 저녁을 이완을 위해 자유롭게 만든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6. 야간 걱정과 돌아다니는 생각 관리하기. 제가 듣는 가장 흔한 도전 중 하나는 머리가 베개에 닿자마자 활동적이 되는 마음입니다. 68세 은퇴 간호사 마르타 씨가 완벽하게 설명했습니다. 마치 내 뇌가 취침 시간이 지난 주의 모든 걱정, 모든 일, 모든 염려를 검토하기에 완벽한 순간이라고 결정한 것 같아요. 취침 시간의 이러한 정신적 활동은 믿을 수 없을 만큼 흔하고 완전히 이해할 만합니다. 바쁜 낮 동안에는 종종 생각과 감정을 처리할 시간이 없습니다. 조용하고 고요한 취침 시간은 마음이 모든 것을 정리할 첫 번째 기회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루 중 더 일찍 걱정 시간을 만드세요. 마르타 씨는 이제 매일 오후 15분을 걱정사항을 적고 즉시 해결하거나 나중에 처리할 특정 시간을 계획하는 데 보냅니다. 이는 마음이 취침 시간을 문제 해결 시간으로 사용하는 것을 방지합니다. 부드러운 재방향 기술을 연습하세요. 취침 시간에 걱정스러운 생각이 일어날 때 친절하지만 단호하게 인정하고 주의를 다른 곳으로 돌리세요. 마르타 씨는 간단한 호흡 기법을 사용합니다. 4박자로 숨을 들이쉬고 4박자 동안 멈추고 6박자로 숨을 내쉽니다. 이 패턴은 자연스럽게 신경계를 진정시킵니다. 침대 옆에 감사일기를 두는 것을 고려해보세요. 마음이 걱정을 돌기 시작할 때 그날 감사한 3가지를 생각하는 것으로 부드럽게 전환하세요. 이는 긍정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평화로운 방향을 주는 것입니다. 점진적 근육 이완이 놀랍도록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발가락부터 시작해서 머리까지 각 근육 그룹을 긴장시킨 다음 이완하세요. 이는 신체적 긴장을 풀어줄 뿐만 아니라 마음의 수면으로 인도할 수 있는 부드럽고 반복적인 작업을 제공합니다. 7. 일반적인 연령 관련 수면 방해 요소와 함께 일하기. 나이가 들면서 수면 질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신체적 변화들을 다뤄보겠습니다. 이러한 변화를 이해하는 것이 더 효과적으로 함께 작용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빈번한 야간 화장실 방문과 관절염으로 인한 가끔의 불편함으로 좌절했던 77세 윌리엄 씨의 경험을 생각해 보세요. 야간 빈뇨는 흔하며 종종 약물, 수분 섭취 타이밍, 또는 정상적인 연령 관련 변화를 포함한 다양한 요인과 관련이 있습니다. 윌리엄 씨는 의사와 함께 약물과 그 타이밍을 검토했고 저녁 수분 섭취를 조정했습니다. 또한 화장실로 가는 복도에 작은 야간등을 설치하여 완전히 깨울 수 있는 밝은 불을 켤 필요가 없도록 했습니다. 관절염 같은 상태로 인한 신체적 불편함은 수면에 크게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윌리엄 씨는 잠들기 전 따뜻한 목욕이 관절 경직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것을 발견했고 취침 시간에 통증이 잘 관리되도록 의료진과 함께 작업했습니다. 때로는 지지를 위한 추가 베개나 약간 더 단단한 매트리스 같은 간단한 것이 의미 있는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약물이 수면에 미치는 영향은 의료진과 논의할 가치가 있습니다. 일부 약물은 자극적일 수 있고 다른 약물은 부적절한 시간에 졸음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윌리엄 씨는 약물 중 하나를 저녁 대신 아침에 복용하는 것이 수면을 크게 개선한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수면 무호흡증은 나이와 함께 더 흔해지고 수면 질에 크게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크게 코를 골거나 숨을 헐떡이며 깨어나거나 침대에서 충분한 시간을 보냈음에도 피곤함을 느낀다면 이는 의사와 논의할 가치가 있습니다. 윌리엄 씨의 수면 연구에서 경미한 수면 무호흡증이 밝혀졌고 간단한 CPAP 기계가 그의 수면 질을 변화시켰습니다. 기억하세요. 나쁜 수면을 불가피한 것으로 받아들일 필요는 없습니다. 많은 연령 관련 수면 방해 요소들은 올바른 접근법과 노인의 특별한 필요를 이해하는 의료진의 지원으로 해결될 수 있습니다. 오늘 함께한 시간을 마무리하면서
더 나은 수면을 위해 취하시는 모든 작은 걸음이 자신에게 주는 선물이라는 것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전략을 한 번에 실행할 필요는 없습니다. 가장 공감되는 한두 가지를 선택하여 거기서 시작하세요. 평생의 패턴을 바꾸는 것은 인내와 자기 연민이 필요하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수면은 사치가 아닙니다. 신체 건강, 정서적 웰빙, 삶의 질을 지원하는 기본적인 필요입니다. 여러분은 상쾌하게 깨어나서 에너지와 기쁨으로 매일 새로운 하루를 맞이할 자격이 있습니다. 아래 댓글에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이 팁들 중 어떤 것이 가장 놀라우셨나요? 어떤 변화를 먼저 시도해보고 싶으신가요? 여러분의 경험과 통찰은 더 나은 콘텐츠를 만드는 데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비슷한 도전에 직면할 수 있는 다른 분들에게도 영감과 격려를 줍니다. 이 영상이 희망이나 유용한 정보를 가져다 주었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수면 해결책을 찾고 있는 다른 분들이 이 콘텐츠를 찾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인생의 지혜로운 시기를 위해 특별히 고안된 더 부드럽고 실용적인 건강과 웰빙 조언을 원하신다면 저희 채널을 구독하시고 알림벨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더 나은 수면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친구나 가족들과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따뜻한 일은 사랑하는 사람이 더 평화롭게 잠들 수 있도록 도움이 될 지식을 나누는 것입니다. 기억하세요. 여러분의 최고의 수면의 해들이 여전히 앞에 있을 수 있습니다. 달콤한 꿈 꾸시고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